무령대왕은 백제의 25대 대왕으로 대륙을 호령했던 동성대왕이 암살되자 그 뒤를 이어 백제의 중흥을 이룩한 대왕이다. 무령왕릉은 무령대왕과 그 왕후의 무덤으로 충남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 고분군에 위치하며 삼국시대 고분 중에 피장자가 확인된 유일한 왕릉이다.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병술일 초하루인 임진일 7일에 붕어하셨다. 을사년 8월 계유일 초하루인 갑신일 12일에 등관대묘에 관을 안치하고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백제 25대 임금 무령대왕에서 무령은 붕어한 이후에 추존한 시호이다. 시호는 죽은 군주의 공적을 기리려고 새로 지은 호칭이다. 아들 성왕이 부왕에게 추존한 무령은 무력으로 주변을 편안하게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왕의 능을 조성하면 보통 시호를 추존하고 살아있을 때 사용했던 이름인 휘는 사용하지 않는다. 백제인들이 자기네 왕릉을 조성하면서 비석에 휘를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지석에 무령이 아닌 사마를 사용한 것은 왕릉의 지석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거나 어떤 사정으로 시호를 추존하기도 전에 급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공주 무령왕릉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무령대왕의 재임 시기는 백제의 중흥기였다. 바로 직전의 선왕인 동성대왕은 부귀를 격파하고 광양, 청하, 성양, 광릉 등에 태수를 임명하여 백제의 영토를 공고히 하였고 무령대왕은 22담로를 정비하여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 시기 백제의 주 무대가 대륙의 동부였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당혹스러운 발굴이 무령왕릉이다. 동성대왕에 이어 대륙을 호령했던 무령대왕의 무덤이 대륙이 아닌 충남 공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령대왕의 능이 충남 공주에 있는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바로 남당 박창화 선생의 고구려사 초략이다. 남당 박창화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후 그의 학식과 식견을 인정받아 일본 국내성 선흥부에서 사무촉탁으로 일한 분이다. 박창화 선생은 선흥부에서 일제가 규장각과 전국에서 약탈해온 방대한 우리 역사서를 분류하고 조사하는 일을 담당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20여 년 동안 박창화 선생은 우리 상고사 관련 서적을 틈틈이 필사해 놓았다. 그중 안장대제기에 백제 무령왕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9월 용산에서 동명대제를 행하였다. 사마가 호산원에서 사냥하자 성상께서 노하여 말씀하기를 원조의 위협이 무너진 것이다. 어찌 큰 제사를 올리는 날에 사냥을 한단 말이냐. 사마의 무도함이 이와 같으니 죽어 마땅하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안장대제기에는 무령대왕이 암살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무령대왕은 523년에 자기 부하인 사오의 처 백씨를 첩으로 삼았는데 왕후 연씨가 이를 질투하여 무령대왕을 독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무령대왕의 서자였던 명롱이 그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즉위하였다. 사마의 처 연씨가 사오의 처 백씨를 투기하다가 사마를 독살하였고 사마의 서자 명롱은 상을 당한 것을 숨기고 스스로 즉위하였다. 성상께서 사마가 제삿날에 사냥한 것을 싫어하셨는데 명롱이 과연 아비 죽인 것을 숨겼다. 고구려는 성왕이 아비를 죽이고 불의하게 왕자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백제를 공격했다. 이에 고노와 복정에게 명을 내려 죄를 묻게 하여 한수를 건너 쌍현을 무너뜨리고 지충을 금천에서 대파하였으며 남녀 1만여 구를 사로잡았다. 명롱이 연희를 보내서 명마와 미녀를 바쳤으며 신하의 예를 저버렸던 것을 사죄하였다. 명롱에게 입조하라고 명을 내렸다. 고구려사 초략의 기록을 요약하면 무령대왕은
왕후에게 독살당했고 서자인 성왕이 왕후와 모의하여 부왕의 죽음을 숨기고 대왕이 되었으며 당시 상국이었던 고구려가 폐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만일 무령대왕에게 적자가 없었다면 성왕을 굳이 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자가 부왕의 죽음을 숨기고 즉위했다는 의미는 왕후 연씨와 성왕이 미리 음모를 꾸며 정실 소생의 적자들을 제거했다는 의미로 백제 내부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사 초략을 번역한 김성겸 선생은 성왕이 아버지를 죽인 폐륜을 숨기기 위해 급하게 무령대왕의 묘를 요배 형식으로 한반도에 숨긴 것으로 추정했다. 성원식 선생은 성왕이 국장을 치르지 않자 무령대왕을 추종하던 신하들이 몰래 시신을 빼내 성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 장례를 치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창화 선생이 필사한 고구려사 초략의 내용이 맞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한편 삼국사기 바로 알기의 저자 김기홍 선생은 무령대왕이 한반도에 묻힌 것은 비장 또는 반장이라는 고대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충청남도 공주 일대가 무령대왕이 태어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무령왕릉 지석에는 요의에서 볼 문구가 있다.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매직권에 관한 것이다. 오른쪽 한 건에 대한 돈 1만문.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 장군 백제 사마왕은 압권의 금액으로 토왕과 토백, 토부모, 상하중관, 이천석 등과 대금을 다투어 신지의 땅을 매입해 묘를 만들었기에 매직권을 작성하노니 앞으로 이 토지에 관해서는 율령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이 글의 내용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묘를 썼다는 것이다. 즉, 돈 1만 문을 주고 토왕, 토백, 토부모 등과 대금을 다투어 땅을 샀다는 내용이다. 이 지석의 내용은 일종의 토지 매매 계약서이다. 왕의 묘지에 쓸 땅을 왕의 직할지 내에서 백성에게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는 없다. 1만 문이라는 돈을 주고 토지를 샀다는 것은 무령대왕의 묘지가 백제 본국의 직할령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공주는 백제의 수도가 아니라 왕의 묘지도 돈을 주고 사야 할 정도로 다른 나라이거나 자치적인 담노국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령대왕과 왕후에 관해 사용한 목재는 금송으로 한반도에는 나지 않는 나무이며 절강성 태주와 일본 기내 지방이 주산지이다. 백제는 말기까지 대륙의 동부에 있으면서 한반도와 열도는 담노제에 의하여 왕급 내지는 제후급을 두고 간접 통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백제가 한반도를 기반으로 하는 왕국이라면 당연히 왕도 한반도에 살았을 텐데 백제 왕궁의 흔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곳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다. 무령왕릉의 지석은 분명 다시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령왕 죽음의 비밀을 밝혀준 남당 박창화 선생의 필사본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